네, 안녕하십니까. 들풀 방송을 우리 오늘도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고 풀어주는 우리 들풀 방송 청소년 지도자가 진행하고 있죠. 요즘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시고 해서 구독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뭐 구독자를 목표로 했던 방송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청소년계의 소식을 좀 들어주고 또 청소년계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자 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분이 들으시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졸업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도자 중에 제가 평소에 우리 이 선생님을 한번 모셔야겠다 했는데 마침 이번에 또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는데 졸업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우리 제가 모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청소년 지도가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떤 지도사가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얘기 들으면서 서로 힘도 얻고 또 앞으로 우리 나아가는 길에도 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인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이고, 이야, 오랜만에. 이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들풀 방송 나오니까 어때요? 처음 느낌이? 제가 그 부장님께서 들풀 방송 처음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잠깐 들어가 보고 오늘 여기 오면서 이제 들풀 방송이 처음 보게 됐는데 그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봤단 말이에요. 네, 정말 이제 보긴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찐 구독자, 열혈 구독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뭐 긴 시간이 될지 짧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파주에 있는 파주시 청소년 재단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헌 청소년 지도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끝? 생각보다 짧게. 네. 뒤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일단 다른 것보다 일단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 승리로 이제 대학원까지 석사. 네, 석사학위를 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적 최우수상 미디어 교육 전공 최인헌. 위 사람은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학업 성적과 연구 실적이 뛰어나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원장 이수영. 와, 올림픽 메달 같은. 맞아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걸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볼 때는 비대면이 아니어서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그렇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으로 수업을 당연히 하게 될 줄 알고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이제 비대면이라는 처음 겪어보는 수업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시험을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이제 성적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교수님들도 처음 겪어보는 그렇지. 비대면 학습 환경이어서 맞아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이제 교수님과 이런 서로 원우들 그러니까 대학원이니까 원우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원우들 간에 이런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이제 학업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제 뭐 모범생 같은 이야기. 좋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근데 또 저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이벤트가 있죠. 우리 룰렛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지면 20명 구독자. 자, 한번 시작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방향이나 넣었던 것이 넣고 나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딘지를 잘 몰라요. 네. 먼저. 네.
힘있게 쑥쑥 넣으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그죠? 예, 계속 그냥 넣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이건. 오, 지난번에 6개 만에 나왔는데, 예, 오늘 좀 오래 가네요. 야, 이거. 이거 좀 쫄려요. 어떡하지? 이 정도 됐으면. 자신있게 하네, 아주. 예. 아!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본 적은. 다 넣었어요? 다 넣은 거 아닌가요? 안 들어갔는데? 다 들어갔어.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꽂히는 건가요? 그래, 아니,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떨 때는 4개, 5개만 해도 나오는데. 야, 이거 뭐. 오늘 가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구멍이. 자,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20명 확보했습니다. 네, 제가 20명 어떻게든 확보해서 인증샷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야, 참, 아우, 내가 이거 되게 많이 꽂히네요.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보니까 딱 6개 만에 꽂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많이 꽂히니까 그 쪼는 맛이 있네. 자, 좋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렇게 이걸로 간단히 끝내고요. 자, 제가 또 우리 최인원 지도자를 또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정규 과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하늘 중간에서. 근데 그 내용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본인 입으로 어떻게 커왔고 왜 청소년이라는 곳을 찾아오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번 뭐 어렸을 때부터 쭉 한번 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자퇴를 선택했고. 왜? 근데 왜? 그 자퇴라고 딱 자퇴를 선언할 때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좀 뭔가 학교라는 공간이 답답했고 이런 감정도 있었는데, 그 외적으로도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에 그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학교를 다 그만두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했고 때. 올해 딱 10년이 됐죠. 네. 그러니까 학교를 떠난 지가. 학교를 떠난 지 그러면 10년이죠. 학교는 어디에 있었어요? 뭐 서울에? 아니요. 뭐. 저는 그 출생은 경기도에서 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천안에서 살았고 그러죠. 천안에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뭐 어떤 암으로? 저희 어머니는 위암이셨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발병이,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사실을 아실 때는 이미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어서.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이미 딱 진단했을 때 3기 이상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형제는 없었나요? 누나가 지금도 친누나 있죠. 네, 친누나 있죠. 친누나는 어디 지금? 친누나는 대전에 있고요. 대전에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아직 학부 다니고 있어요. 학부 4학년. 좀 늦게 가셨네. 대학교를 계속 다녔죠. 전문대 다니고 4년제를 편입한 게 아니라 다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천안에서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또 이제 아무래도 그때 학교에 적응하거나 또 어쨌든 어머님이 안 기다는 거는 또 아무래도 사춘기 때는 또 굉장히 큰 걸 잃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기 싫다. 네, 그 가기 싫다를 선언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건 있었어요. 학교는 가기 싫지만 친구들은 만나고 싶다. 이런 건 있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뒀는데 그렇다고 학교에는 못 가잖아요. 이제 학교 애들 수업 중이니까. 그래서 집에만 있다가 이제 뭔가 심심하다? 심심하다도 심심한 감정도 느껴보고 그리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럼 그때 아버님은 혹시? 아버님은
계속 동의를 경제 생활을 하고 계셨죠. 아, 그러면 네. 학교를 그만뒀을 때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자퇴원서를 가져갔을 때 사인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녀라. 그거를 누가 사인해줄 분이 안 계시죠, 사실. 근데 그 자퇴원서 사명을 받는 것도 사실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죠. 그 때에서부터.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그 사이에 좀 레퍼트 또 있어야 돼.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지금 그러면 네. 자 일단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는 학생으로서는 가장 큰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야. 맞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맞아요. 집에 있어야 돼. 맞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지금과 같은 성격처럼 뭔가 활발하고 뭔가 하는 걸 맨날 뭔가를 하고 싶고 외향적이지 않았겠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매일 있다 보면 일주일 이상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히키코모리. 맞아, 히키코모리. 그래서 히키코모리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뭔가 SNS를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지금도 있지만 트위터 있잖아요. 짧은 트위터. 글 이렇게 맞아요. 공유해가지고 나누는 그런 트위터를 통해서 저와 또래 친구인 한 명의 친구가 이제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입시 경쟁 교육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학교도 안 가니까. 네, 맞아. 이제 이때서 목소리를 냈다. 맞아. 근데 그런 것 단순히 뭔가 1인 시위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 현장에서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 해서 학생들이 만드는 대안학교를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오게 됐어요. 서울에서 캠페인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서울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종로 조계사 절 있잖아요. 좀 그래 종로에 있는 큰 절, 큰 절에서 이제 학교 공간을 그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학교 공간 한 켠에서 잠을 잤죠. 서울에 처음 혼자? 올라가죠.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서울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저는 천안 사는 사람이로 그럼 커리큘럼은 어떻게 짰어요? 커리큘럼도 저희들이 다 짰죠. 그때 모였던 7명의 친구들이 커리큘럼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7명의 친구들은 다 지금 어떻게? 지금 그때 설립을 처음 제안했던 친구는 지금 하나의 벤처기업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저와 같이 대학을 그 상급 학교에 진학했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어가는 친구들. 7명 모여보면 재밌겠다. 그쵸. 7명 근데 각각 너무 색깔이 다 달라서 사실 그때도 7인 7색. 그쵸. 그래서 한 명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시간 걸리는.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런 조계사에서 공간을 주셔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대안학교를 스스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 아니, 먹고 자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안에 살다 보니까 먹고 자는 거는 다 이제 그 사무실 한 켠에서 했고요. 근데 사무실 한 켠에서 제가 자고 있는 거를 이제 담당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되게 좀 안쓰럽게 생각하셨. 고등학생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조계사가 매입한 이제 그 옛날에 모텔 건물을 그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칸을 또 빌려주셔가지고 내어주셔서 근데 다만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냥 진짜 딱 방을 딱 내어주셔서 여기서 지내라고 당분간 그래서 그 방을 저의 이제 생활 거처로 공간으로 했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연세대 근처에 그 무보증 방지하방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럼 돈을 어쨌든 경제적으로 뭔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제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죠. 근데 부장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생이고 학교 전했다고 더군다나 초는 아니지만 천안에서 올라와서 천안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이 코베 가는 서울에서 그쵸. 코베 가는 서울에서 누가 저에게 일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자퇴생. 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야.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일을 저에게 시켜주겠어요.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갔어도 이제 청소년 미성년자는 안 돼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넷을 찾다가 이제 그
서울시 대한교육센터라고 예전 지금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바뀌었지만 그때의 대한교육센터에서 인턴십 사업을 했었어요. 이제 일부 이제 저와 같이 경제적 생활을 경제적인 이런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친구들을 일을 좀 가르쳐주는 이런 형식을 했는데 이게 이 문제가 서울에 제가 주소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못해.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센터의 직원분, 지금의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이 되게 그 좀 안타깝게 보시고 주소를 그러면 옮기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보증 방이었던 곳이 원래 주소 이전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무보증으로 내놓은 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허가받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전입신고가 안 됐는데 이제 그 센터의 선생님이 저희 그 동사무소까지 같이 찾아가서 그래도 이 친구가 지금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전입신고를 어떻게 좀 알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좀 제도적인 방안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공무원이 현재 이 친구가 진짜 이 방에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전입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이 진짜 그 민원대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이 가봅시다 해가지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직접? 네. 그래서 전입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네, 이제 서울에서 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때 그 만난 청소년 지도 선생님이 제가 그때 당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때도 학교를 자퇴하지 못하고 계속 그 서울에 천안에 학교에 적은 두고 있었고 학교는 안 간 상태네 그러면?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기지. 문제도 문제인데 이제 이 사업의 대상자로서 또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학교 밖도 아닌데. 네, 학교 밖도 아닌데 학교 밖 지원 사업에 이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해서 자퇴를 한 청소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죠. 그때 아버님 사인 안 해주셨잖아. 아버님 사인 안 해주셨죠. 그래서 지도사 선생님이 학교를 찾아갔어요. 제가 다녔던 천안까지 또 찾아갔어요. 같이 갔어요. 대단하다. 자퇴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된다고 하죠. 선생님은 아버지 사인 안 받아오면 못합니다. 이러셨는데 결국에 그러면 아버지 있는 대로 같이 가자 해서 아버지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뭐 책임까지는 책임까지는 그래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친구가 서울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명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께 그때 서명을 받았죠. 그래서 서명을 받고 학교에 이제 자퇴원서를 정식적으로 내고 자퇴생이 된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서 인턴십을 처음으로 시작했죠. 무보증 그 방에서. 네. 그리고 월세 내면서. 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그러니까 거의 갔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아요. 어디서 했어요? 아르바이트는 처음에는 대한교육센터 자체 사무실에서 하다가 인턴십 하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은. 막 그런 기간이 있는데 제가 그 짧은 기간만 해서는 그 이후의 생활이 전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옆에 있던 그 서대문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서 행정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급 받으면서 이제 행정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을 주셔서 행정 아르바이트를 그때도 하면서 계속 월세 내고 이제 일 다니고 하면서 살고 혼자 와서 혼자 광고해서 혼자 일자리 구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적 삶을 정말 근데 사실 솔직히 다 우리 일반 청소년들 같은 경우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어쨌든 부모님이 해주시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제 우리 인원 씨는 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도움의 손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손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막상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진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척들도 다 경기도 아니면 부산 막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7명의 친구들이 이제 7명의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뭐 기독교지만 개인적으로 네, 저는 종교사는 나는 불교는 기독교인데 그 스님께서도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청소년 이런 정책들이 어쨌든 그런 많이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의 뭔가 청소년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특히나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그런 사업들이었거든요. 야, 그랬군요. 그래서 그 사실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는 막막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만났던 지도사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뭐 다양한 분들을 뭐 통해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아, 이야, 진짜 사실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고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뭐 열심히 한다라는 거 가지고 이번에 이거 축하해 주려고 인터뷰한 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오늘 참 뭐 좋은 우리 많은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면 대안학교 다니고 서점센터 일하면서 이제 대학을 어쨌든 대학을 가야겠죠. 가야겠죠. 네. 근데 이제 검정고시를 봤죠. 아, 먼저 검정고시를 검정고시를 봐야지. 그렇죠. 네, 근데 검정고시를 보려니까 이제 뭔가 아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근데 제가 또 독학은 잘 못해요. 이제 뭔가 문제집을 본다고 스스로 푸는 그렇지. 자기주도적으로 살긴 했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막 혼자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죠. 네. 그 당시에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그 검정고시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학원에 도움을 받아보자. 그래서 학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검정고시. 아, 그냥 찾아가서? 네. 갔죠. 학원에 도움을 받으려고 학원을 갔는데 이제 학원비가 또 막막한 거예요. 학원비가 막 60만 원, 70만 원 하니까 월? 아니 한 과정에. 한 과정에. 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아침에는 청소년 시설에서 인턴을 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그런 뭐 요즘 말하는 그냥 소일거리 부업 형태의 그 좀 뭔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죠. 해서 이제 학원비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했고 검정고시를 취득을 하고 한 번에? 한 번 했죠. 한 번 했는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한 번 했는데 대학을 이제 가려고 대학 원서를 내는데 이게 대학 원서를 내는 순간 아침에 제가 경제생활 했던 게 끊겨버리잖아요. 그렇지. 학교를 또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차라리 그냥 학교를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막 진짜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학교는 다니고 싶잖아요. 그렇지. 대학교는 친구를 다 가는 그러니까. 대학교 저도 가고 싶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당장 이 서울에서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경제 생활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서울에 아무런 그 후견이나 아무런 없는 상태에서 연고가 없었죠. 연고도 없는 상태에다가 그래서 일단 검정고시를 일단 패스하고 고민이 많았죠.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이제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이 또 나타나요. 다른 청소년 지도사님도 나타나시는데 다른 또 청소년 지도사. 네, 그때 그 뭐 청소년 지도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장님이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관장님이셨는데 그 관장님 누구죠? 그때 당시에 관장님 하중래 관장님이었어요. 네. 하중래 관장님이 야간반을 한번 진학해봐라. 그러니까 그 야간을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는 일하고 이제 저녁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간반을 진학을 했죠. 결국에는 야간반을 진학을 했는데 명지전문대. 네, 명지전문대 청소년 교육복지과 야간반을 진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근데 또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하면 할수록 난관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뭘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음 게 또 생기고 다음 게 생기고. 근데 또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아서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지 또 고민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임 교수님이셨던 그 김선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테니까 일단 등록하자 해서 이제 그 합격하면 그 예치금을 넣어요. 이제 제가 합격했으니까 이제 등록할 거예요. 이렇게 예치금 넣고 그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첫 학기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 시기 근데 등록 마감일까지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마련 예치금을 못 넣는 거죠. 근데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동의도 필요한데 아버지가
그 동의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뭐 대출이 있어서 안 해준다기보다는 저의 진로를 그렇게 응원해주지 않으셨어요. 청소년 또 공부한다는 게 차라리 어디 직장에 가서 맞아요. 돈 벌지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거, 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뭐 그래 그거 졸업하면 공무원 되는 거야? 뭐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청소년 시설에서 이제 지도자로 근무하는 거예요. 시설에 얼마나 번다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등록금 낭비하느라고 이기나 해라고 하시면서 학자금 대출 그거 대출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갚겠다는데도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학교 교내에 있는 장학회를 통해서 그 저의 첫 학기 등록금 일부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학기 그 등록금 마감일 날 이제 그 냈고 등록금을 냈고 학교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매 학기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변에 손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1학년 때는 그 하나은행 학교 은행이 하나은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니면서 되게 좀 친화력을 많이 발산했거든요. 네, 또 학교 은행 선생님이랑 친해졌고 학교 은행 선생님이 거기 출장소 소장님이 저를 또 좋게 보셔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장학금을 줬었어요. 열심히 네, 한다. 학생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참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학교 교내에서 저희가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좀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때 맞아. 네. 나도 생각나요. 그래서 저도 뭐 이사라고 맞아요. 한번 갔었는데 네, 학교에 협동조합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2학년 때 협동조합도 만들어보고 협동조합 만드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관심도 주시지만 이제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너무 그게 좋은 거죠. 이제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만든 조직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이후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제 장학 혜택을 막 줬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전문대학 다니면서 2년 과정 동안 이제 등록금 걱정 없이 이제 잘 이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야, 참.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도 해결하는 게 어려운데 맞아요. 넘어서면 또 산이 있고 넘어서면 또 산이.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 순간마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떤 힘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 할 수 있다는 열정, 생각도 생기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네, 저는 기독교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네. 스님께 또 가서 근데 감사하다. 스님은 진짜 그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되게 종교는 기독교인데 스님한테 감사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아니요 전혀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감사했어요. 그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에 이제 저 혼자 한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게 한 힘은 그냥 다른 것도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많은 도움과 내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2년을 열심히 잘 했고 이제 대학원 가려면 4년 또 이제 취득을 해야 가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근데 그 전에 군대를 가야 돼서 군대. 네. 그렇지. 군대를 갔죠. 졸업하고 군대를 바로 갔어요. 왜냐면 당장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군대는 어디로? 군대는 육군을 들어갔고 파주.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파주 지역에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주로 군 복무를 하게 됐고 군복무 군대에서야 뭐 다 먹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요. 2년 그죠 21개월. 네네네. 근데 뭐 병장 전역 했습니다. 네 했고 근데 군대는 뭐 가는 거고 이제 21개월 이후에 또 나와서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야 제대할 때쯤 엄청 불안했겠네. 엄청 불안했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대할 때 말년휴가 나오잖아요. 말년휴가 나왔을 때 그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말년휴가 나왔으면
그냥 잘 놀고 네, 잘 놀고 잘 먹고 들어가면 되지. 거기 왜 면접을 보러 다녀? 이랬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그 부대 내에서 그 두발 점검을 해가지고 또 빡빡이로 나갔어요. 휴가를 말년휴가를 빡빡이로 나갔는데 그 머리로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닌 거죠. 면접을 보러 다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됐죠. 네. 어디 그때 활동진흥원의 기간제 근로자로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군대 말년휴가 나와서 합격을 하고 이제 군대 완전 전역한 다음에 출근을 했죠. 출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돈 모아가면서 이후에 그때 그런 우리가 같이 근무를 했었죠? 네 잠깐 근무를 같이 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적금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쌓아놓고 이제 또 집도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전역해서는 이제 보증금 예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제생활 했으니까 그 집은 어떻게? 그 집은 없어졌어요 지금. 네, 그 집은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이제 그 또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산동에 터를 잡고 당산동에서 열심히 또 아니 당산동에 전역하고 당산동 왔을 때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요.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그 처음으로 2층에 올라갔죠. 모으면 모여지는구나. 그렇죠. 모을 수 있죠. 모을 수 있는데 잘 안 모여져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면서 보증금을 마련을 했죠. 그때 처음 마련했던 보증금 500만 원. 그래서 2층으로. 네. 지하도 아니고. 네. 빚을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 벌어서 이제 갔죠. 그래서 출퇴근하고 그리고 뭐 회사를 옮겨서도 계속 돈 모아서 이제 하고 이제 월급 받으면 적금도 넣고 그리고 뭐 생활도 하고. 근데 경제관념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죠. 경제관념을 배웠다기보다도 그냥 터득하면. 친한 그냥 알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4년제는 졸업을 했죠. 그 어떻게 했냐면 진흥원 처음 입사했을 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지. 근데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학교를 야간반으로 다닐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이버대를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사이버대학을 편입을 해서 편입을 했는데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이게 또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청소년활동진흥원이 협약대학이었어요. 그렇지. 그쵸, 부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때 네네네네네. 그 직전에 협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장학금을 좀 주셨어요. 이제 등록금에서 면제를 좀 해주셨죠. 진흥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면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2년 과정 하면서 사회복지 전공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도 취득하고 졸업을 했어요. 4년 학사를 따고. 네, 땄죠. 야, 참 4년까지 오기 참 힘들었는데. 맞아요. 저희 어쨌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다. 때문에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직장 다니시면서 네,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왜?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자퇴를 했다는 것을 지금 와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의 지난 생애 주기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만은 네, 그 상황에만으로도 뭔가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계속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할 수 있게 됐죠. 서강대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2020년에 학교를 처음 갔는데요. 그 2020년에 그 다녔던 직장에서 미디어 특화 시설이었어요. 거기가. 저기 방배? 네네네. 방배. 네, 근데 그때 미디어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전 미디어 사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담당자가 아니어서. 근데 미디어 여기서도 사업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업 많이 했죠. 근데 그 미디어라는 거에 되게 재미있는 느꼈는데 이제 뭔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미디어를 한번 배워보자. 청소년과 미디어를 한번 결합해보자 해서 미디어 전공을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미디어를 했어. 공부 어쨌든 대학원도 쉽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막 새로운 학문도 많이 터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 전공이라고는 불리지만 되게 배우고 싶은 학습들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제가 방배에서
그 기업과 연계하는 사회공헌 활동들도 많이 했거든요. 기아자동. 네, 기아자동차도 하고 그리고 뭐 KCC랑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회공헌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CSR에 대한 좀 과목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1년 정도 배우고 하니까 좀 뭔가 스스로도 뭔가 만족스럽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원 이제 마치면서 논문은 어떤? 논문은 사이버 폭력에 관련된 논문을 썼고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미디어의 영향이니까. 네,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는데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진짜 실제로 미디어 교육 활동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그 사전 사무 검증을 통해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최 석사님을 또 모셨는데, 자, 그럼 어쨌든 그런 여러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이제 사실 또 수술도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제가 한번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그 방배우스 센터를 그만둔 과정에서 이제 눈 수술이 좀 제일 컸죠. 그래서 방배우스 센터를 그만두면서 이제 오른쪽 눈을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왼쪽 눈을 한번 수술했고 오른쪽 눈 시력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뭔가 사물을 쳐다봤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다 좀 네네네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수술이 필요했던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번 수술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 자퇴하기 전에 한 번 더 수술을 하고 했는데 오른쪽 눈이 또 심하게 재발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저녁에 보면 빛번짐 때문에 앞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방배우 센터를 다니면서도 이제 PC를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번짐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직을 하고 눈을 수술했죠. 나는 그때도 사실 아니 갑자기 잘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그만둔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맞아요. 뭐 어쨌든 결국은 지금 잘 됐나요? 지금은 눈 수술 잘 돼서 지금 계속 정기 검진하고 있고 양쪽 다 괜찮고. 예, 양쪽 다 괜찮습니다. 네. 네. 아이고 지금 이제 파주에서 네, 파주에서 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저는 그 파주 청소년 재단에서 어떤 시설에 속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있고 그 거기에서 홍보 업무 그리고 그 직원들을 위한 그런 교육 그리고 이런 정책 사업들 제가 또 메타버스 사업을 지난해 했고 올해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큰 건 청소년 기자단. 제가 또 미디어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소년 기자단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제가 방배우스 센터에 있으면서 되게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기업들과의 관계. 그래서 KCC가 그 당시에 방배에 있을 때 지원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담당자분이랑 또 소중한 인연이 돼서 지금 그 KCC에서 파주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아주 그냥 그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고 또 쓰러질 것 같으면 일어나고. 맞아요. 네, 뭐 벽이 있으면 넘어서는 그런 아마 활동들을 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즈음에 최인원을 지금까지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네. 그 중에 아까 뭐 스님도 계실 거고 청소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이 고마웠는지 한번 좀. 그래도 그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변화 꼭지라고 하면 자퇴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뭐 지도자 선생님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퇴 이후에 만났던 그 7명의 친구들이 가장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 만나면 되게 투닥투닥거리고 많이 싸울 것 같거든요. 서로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울 때 그쵸. 서로가 다 어려운데 이제 너는 그래도 할 수 있어라고 하고 그래도 응원해주고 그래도 항상 뭔가 친구와 같은 역할들을 제 옆에서 많이 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뭔가 격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그 7명의 친구들에게 가장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네네. 네네. 좋은 친구들 만난다는 건 인생에
정말 좋은 터닝 포인트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또 안 좋은 친구 되면 인생에 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본인 좌우명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좌우명이라고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는 취지에서 이제 그래도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그리고 뭔가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냥 질러보고 해보고 근데 사실 저와 같은 직원이 있으면 이제 제 상사분은 많이 피곤해하실 거예요.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얘가 사서 한다고 하니까 네.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해보고 싶은 일들은 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 위에 그것들을 상사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직속 상사는 아니니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앞으로 최인원 석사의 계획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네. 물론 하고 싶은 일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난 2022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혹은 또 올해가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10주년, 10년 됐다고 학교 밖으로 나온 지 10년 학교 밖 됐죠. 나온 지 10년. 네. 야. 그래서 일단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와 그리고 이제 학교 밖 나오고 10년 후에 뭐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좀 마무리할까 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 밖으로 나온 지 1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10년에는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SNS를 참 즐겨 하는데 이 10년의 과정들이 SNS에 잘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간의 과정들 한번 좀 모아서 뭔가 사진집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진집을 만들어 보면서 역시 석사 네. 미디어 전공한 사진 영상. 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편지를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있는데요. 업무적으로는 방금 말했지만 제가 자주재단 잘 들어주세요. 네. 제가 메타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올해는 뭔가 메타버스 지난해는 청소년 시설끼리의 연합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곳이 많잖아요. 특히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출판 도시에만 가도 청소년들의 출판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청소년 재단이 중심이 돼서 뭔가 지역에 이런 청소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을 모아서 이제 파주만의 메타버스 환경을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목표로 제가 지금도 여기저기 이제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들 만나러 다니면서 플랫폼은 어떤 걸? 지금은 원래 작년에는 이제 게더타운 했는데 올해는 지금 제페토도 생각해보고 있고 그리고 부장님이 요즘 알려주신 오비스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는 청소년들과 좀 더 오래 길게 할 수 있는 건 로블록스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컴투스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지금 굉장한 기술이 이제 또 완전 밖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잘 보시면서 네. 하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지도사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석사 최인원이 이야기하는 권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삶을 극복해 왔고 네. 이렇게 살면 여러분에도 이런 성공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네. 마무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얘기를 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변의 많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라면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나 뭐 주변에 있는 청소년 시설만 찾아가도 그 공간은 청소년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수많은 어른들은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데 좀 뭔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제 뭔가 용기 잃지 않고 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참 우리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건 실제 겪어보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네. 공감을 느끼고 아무리 안다 해도 실제로 느끼는 사람만큼의 그런 깊이 이런 걸 알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최인원 지도자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소년 지도자 혹은 우리 청소년들께서도 일단 청소년 지도사를 찾아가십시오. 청소년 기관을 찾아가서 정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나누면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사실 짧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본인의 성장의 스토리 이렇게 얘기 좀 감사드리고 몇 해 전 저희가 그 홍보대로 유명했던 아웃사이더의 스토리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웃사이더가 그런 빠른 랩을 하는데 시옷 발음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랩을 한다고까지 했었는데 그 시옷에 3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결코 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앞에 쉬지 않았던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않았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쉽지 않은 일들을 속에서 쉬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에게 열정이 식지 않았다. 이 3가지의 시옷을 가지고 아웃사이드는 살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최인원 지도자도 이제 뭐 다 이룬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하고 나이가 싶은 것도 지금 저 27살이요. 27. 야, 제가 27에 결혼했는데 한창은 나이입니다. 이제 정말 쉬지 말고 또 쉽지 않겠지만 또 쉽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더 기대하고요. 앞으로 기대가 더 되는 그런 청소년 지도자로 현장에서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훌륭한 학위증과 또 성적 최우수 장학 표창을 받은 최인원 석사님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들불방송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때 항상 우리가 하고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들불방송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들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들불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고 네. 끝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